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화가 들어올 때는 정말 나빠요. 정말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18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날 같아요. 하루 종일 뉴스가 이제 5.18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5.18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2023년,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에요. 이제 개묘년이라는 거는 이제 목기가 강한 해예요. 5월, 6월. 5월, 6월은 올해는 특히 딴 해는 이제 물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올해는 정사 무호달로 흘러가요. 이 달 자체가. 근데 이제 목기가 들어오고 이 화가 굉장히 강한 이 두 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들어올 때 이제 뱀이나 이제 말에 해당하는 대운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날도 이제 5, 6월 달에 뱀날이나 말날은 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고 사망이 굉장히 높은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3, 4일 너무 몸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막 몸이 떨리고 힘이 없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꿈에도 이제 조상이 보이고 막 이제 저승사자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3, 4일 동안 그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분들은 금이 없는 사주예요. 금이나 물이 없는 사주들이 화가 굉장히 강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을 해봤을 때 올해가 목화가 강하기 때문에 금이 없게 되면 이렇게 약간 신병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에 해당하는 기운은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에 이번 달 5, 6월 달은 화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금이 기운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금이 기운이 약해지면은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담배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황사가 있을 때 뭐 기침이 나온다든지, 기관지 쪽이 약한 사람하고, 그 다음 폐활량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뼈가 약한 잘 부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은 사실 거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화가 강하게 들어오면 이 대장에 해당하는 기가 없어지게 되면, 대장에서 하는 일은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음식을 위에서 소화가 돼서 대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대운도 나쁘고 일년운도 나쁘고 달도 날까지 100% 불이 강해지면 대장의 활동이 정지가 되게 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은 이 사망이 굉장히 많은 확률이 높은, 올해 특히 이럴 때는 이제 아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멀쩡하던 사람이 5, 6월 달 되면 굉장히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그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는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강해지면 또 물도 말라요. 물이 마른다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이 물이라는 거는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이제 부고 아니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달에 특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화가 너무 강해지면 이제 술 중에서도 알코올은 사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업종 구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나 호프집을 해서 맥주만 파는데 이러면 물장사예요. 근데 이제 양주 코너라든지 뭐 양주를 파는 이런 데는 화에 해당하는 장사예요. 업종 구분이 그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는 거는 이럴 때 이제 뭐 양주라든지 소주를 먹게 되면 신장에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압이 굉장히 세지, 더 빨리 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혈관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하거나 막혀 있을 때는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뇌출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풍 같은 게,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고 많이 다녀요. 풍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번 달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라는 거는 내가 화장실을 좀 자주 다녀 이렇게.
그러면 방광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줌보예요. 오줌보를 이렇게 힘이 있어서 물이 많은 사람들은 꽉 짜버려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물이 많으니까 이제 꽉 짜버려서 한번 화장실 가면 잘 안 가. 근데 노상이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번 달에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풍수라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들어오죠. 그럼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화가 내 몸에 못 들어와요.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열이 오르고 힘들어. 그럴 때는 반신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좀 먹어서 내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럴 때도 물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풍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 같은 거는 물은 흑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회색, 흑색. 예. 그럼 검정색 옷을 입거나 아니면 속옷이 제일 중요해요. 기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속옷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래서 속옷을 검정색 속옷을 입는다든지 음식으로는 이제 해산물을 먹는다든지 방향은 이제 이 쉽게 말해서 물에 해당하는 방향은 사실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이 필요한 사람들. 이거를 잘 설명을 들으시면 명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쇠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장이 활동이 잘 안 되면 이런 금반지를 끼는 것도 괜찮아요. 쇠붙이를 많이 이렇게 몸에 장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에 해당하는 거는 닭고기가 좋아요. 열을 내려주는 닭고기도 치킨은 안 돼요. 튀기면 일단 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백숙으로 끓여 먹는 게 이럴 때는 소화 흡수를 좀 도와줄 수 있다. 아니면 뭐 닭 먹기 싫으면 계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다 금에 해당하는 식품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건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같은 건 흰색으로 뽑으면 돼요. 흰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시트를 흰색 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풍수예요. 그러면 일단 화가 강하면 일단 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뭐 내가 이 물이 필요한데 뭐가 방생하면 아니면 집에 수족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침대 같은 거를 철제 침대를 쓴다든지 이런 게 풍수예요. 그러면 이 화가 좀 덜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이제 풍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센 거는 사실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불러도 안 되고 호적을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불러줘야 되는데 미음 비읍이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이 금에 해당한다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뭐 민철이라든지 여자 같으면 뭐 쉽게 말해서 미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디서 듣는 게 좋겠어요? 차, 쇳덩어리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 그건 대장의 기운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걸으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근데 차 타고 운전하는데 안 피곤하대. 그 이유가 뭐냐면 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쇠붙이라 그래요. 쇠붙이 안에서 이름을 듣는 것도 화가 강해질 때는 조금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전에는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손님 중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 날이죠.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 국민들한테 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와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코로나 터진 다음에 대출 이자도 많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 장사가 되기 시작해서 뭐 종업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들 막 10시간 하는 건 자기는 14시간 막 이렇게 새벽 장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이제 세무소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쨌든 자영업이라는 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빚도 갚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사채수 쓴 것도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소득세 신고하라고 했다고 왔는데 경비가 없대요. 알바한테 돈 준 것도 없고 이제 줄였으니까. 그 다음 전기세도 아끼고 막 수도세도 아끼고 어떻게든지 경비를 줄였는데 그 경비가 없어서 세금으로 다 물게 생긴 거야. 문재양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어쨌든 자영업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건지 다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건지 소득세 같은 걸 너무 올려놔서 세금으로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물론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익이 나는 거니까. 저는 전달이 20만 4천 원인가 들어왔어. 근데 제 경비도 사실은 어쨌든 유튜브 찍는데 한 달 뭐 앞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저기 알바생 사실은 제가 돈을 많이 못 줘요. 뭐 한 번 찍을 때 이제 편집까지 해서 한 6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럼 한 달이면 사실 100만 원 돈이 넘어요. 근데 한 달 수입이 20만 4천 원이에요. 이번 달 찍힌 게. 이번엔 또 유튜브까지 세금이 또 나온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이 된 게 유튜브 세금까지 올해는 신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무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럼 어쨌든 경비도 신고를 못해. 또 예를 들어서 적자야. 뭐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자파들 천국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갖고 수입을 크게 남기고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냐면 뉴스를 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진짜 세금 한번 내려고 그러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휴가 한 번은 못 갔어요. 근데 쉬는 날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일요일 날도 일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요즘 법원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 세금을 갖다가 착취하는 거야. 뭐 조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년의 1심 판결이 났어요. 지금 이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면서 최강욱, 윤미향이니 뭐 요즘은 또 한참 저번 때 했지만은 법적 문제가 이렇게 재판에 올라가게 되면 고소가 재판이 되게 되면 정말 자격 없는 저 따위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진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해서 세금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니까 열불이 나더라고 정말. 그게 다 법원 책임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재판 속도 되게 빨라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은 보통 윤미향이니 뭐 최강욱이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질질질질질질질 이게 모르겠어요. 좌파 이 성향의 판사들이 많은 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몰라도 변호사들을 돈 비싸게 주고 사서 그런 건지 그럼 어쨌든 우리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금은 나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하고 이태원 참사 그 상임위 하는데도 코인하고 있어. 그런 국회의원한테 월급을 저희가 세비를 줘야 돼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회의원이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법을 만들면 임대차 3법 같은 악법을 만들어내고 만드는 법마다 이상한 법마다 혼란시키고 집단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번에 간호사법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내일은 또 뭐 집회한다고 그거 다 집단 이기적인 거예요. 자꾸 갈라치기라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또 가서 뭐 시위를 한대. 문재인 시대 때는요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완전 외교적으로 완전 망쳐놔가지고 그 원전수 문제가 지금 올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일본은 방출한다 그랬고 문재인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정권 잡았을 때. 근데 무슨 시위를 한다고 그래. 그래도 윤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정상화 만들려고 외교 복원시키고 사찰단까지 지금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문재인 시절에 사찰단 보낸 얘기 사자도 못 꺼냈어요. 무슨 사찰단이야. 그러면서 시위는 왜 하냐고. 지네들은 한마디도 못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많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을 그동안 쭉 했었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줘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제 화가 없는 분은 사실 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물이 많은데 화가 들어올 때는 이 물을 다 따뜻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나쁜 사람이 있겠죠. 화가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김의겸 의원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화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왜 이번 달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나쁜가 하는 거를 알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김의겸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빠를 거예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5월생이죠. 제가 이제 올해 5월달이 나쁘다 그랬는데 진짜 나쁜 거는 여기 사실 뱀띠나 말띠가 5월생이 더 나쁜 거예요. 월요일생이. 그러면 이 띠는 13%고 월이 30%라 일단 43%는 무조건 화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화가 들어올 때는 정말 나빠요. 정말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사실은 육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늘 조금 되면은 육친 관계를 쉽게 풀어주는 강의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명리학에서 딴 거는 그래도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육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친을 쉽게 풀 수 있는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풀어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육친관계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남국 얘기밖에 없어. 딴 사람 사주를 풀어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가 없을 때는 제가 역학 강의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역학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는 물론 제 방송을 보면서 문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많이 배웠다. 제 방송을 보고 공부한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왜냐면 역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명리학을 책으로만 익히려고 그러면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어떤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을 습득해서 내 지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맹자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했을 땐 책을 태워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걸 믿고 집에 있는 책을 다 태워갖고 야 엄마가 야 너 왜 책을 다 태웠더니 맹자가 태우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면 지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책에 있는 지식은 그거를 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명리학을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명리학은 외워서 되는 학문은 절대 아니야.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이 명리는 뭐냐면 딱 외우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진사오미.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사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을 볼 수 있고 천기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된다 하면은 모든 건 이 인간사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비해가지고 이 사주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어요. 뭐 편인이니 뭐 관성이니 뭐 이런 쓸데없는 그건 어차피 육친관계 그다음 뭐 군겁제 이런 건 다 어려운 용어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자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나무로 태어났어요. 을목으로 태어났다. 마이너스 나무. 근데 사실 이 마이너스 남자인데 이게 태어난 날에 마이너스가 육친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지금 햇볕이 3개나 돼. 화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 축중에 있는 개수, 지장간에 이제 물이 좀 있고 임수가 있고 이 천간에 이렇게 물이 2개 있어도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간은 9% 이건 4%밖에 안 돼. 아예 축중에 있는 이 개수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은 좀 있어. 근데 지하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중에 있는 무토하고 이 축중에 있는 기토, 땅이 넓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자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무인데 햇볕이 있어. 그럼 이 땅이 모래사장이 되겠죠. 그럼 이 육친에서는 이 나무가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도 본인, 형제, 친구 같은.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표현, 진로, 사업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어쨌든 이 땅이 모래사장이 되면 제일 필요한 게 용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물을 채워주는 쉽게 말해서 이 지하수가 필요한데 이 지하수가 금이에요. 그럼 사주에서 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 아주 약한 거예요. 왜냐면 지하수가 없는 물은 이 많은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금이 용신이 되는 얘가 들어올 때가 가장 좋다. 근데 얘가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끔찍히 위하겠죠.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되고 육친관계를 알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하는지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지 아니면 여자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지 장모하고 관계가 어떤지 이걸 알려면 육친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금이 필요하니까 이 자식도 되지만 이게 관운이에요. 직장, 명예, 자존심, 표현. 천상 이런 사주는 공무원 화가 많으니까 이제 기자로 시작해서 이제 말을 되게 잘하니까. 근데 화가 많은 사람들의 또 단점도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해력이 빨라. 분석력이 좋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해. 근데 급하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자기 한 말이 뭔 말인지 했던 말을 기억을 못.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금이 없는 사람은 특히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시작은 잘하지만 뒷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물이 없고 지하수가 없으니까 확 질러놓고 그냥 속으로 걱정하고 신경이 예민해져갖고 잠도 못 자고.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지금 뭐 10억인가 걸어놨죠. 소심해갖고 이제 지가 한 거는 막 이렇게 질러대지만은 속으로는 잠도 못 자고 좀 신경이 예민해져갖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는 이 화가 강하니까 신약상관이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질르고. 근데 한 30분 지나면 내가 신약하니까 소심해지고 괜히 했다. 지금도 괜히 했네 그거. 대변인도 그만두고 이제 괜히 이재명 때문에 나까지 다 망쳤네. 후회하고 있어. 이번 달 굉장히 나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본인이 어떤 기자 생활로 해서 이 관직에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소중하니까. 근데 사실은 대우는 지금 좋더라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대운이 좋아. 그 다음에 직업운이 좋고 관운, 명예, 자존심도 굉장히 세다. 왜냐면 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일에 대해서는 되게 성취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5, 6월생, 5, 6월 달은 대운은 사실 좋아요. 이게 대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큰일은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대운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신해 대운이에요.
왜냐면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온 60%가 일단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 왜 이렇게 저걸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개묘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가 들어와 있죠. 근데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지금 5월 6일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제 화가 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금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관운이나 명예, 직업 이런 게 사실은 30% 나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건 60%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물도 마르겠죠. 이 금이 마른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 기관지, 폐, 뼈 이런 쪽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달은 건강도 굉장히 30%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마르겠죠. 이런 사주는 이제 술을 못 먹는 사주예요. 이제 술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맥주나 막걸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양주나 소주를 먹게 되면 이러고 다녀요. 나중에 대운이 나쁠 때는. 만약에 이 대운이 60% 나쁘면 아웃되는 사주예요 올해. 근데 안 좋은 사주라고. 대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쨌든 금하고 물에 해당하는 기운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부인복이 있을까 없을까? 부인이 땅이에요. 모래사장이야. 그럼 부인이나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주예요. 또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대장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자 성욕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육친관계를 조금 강의를 해드릴게요. 약속한 거니까. 육친법 강의는 화요일날 나가니까요. 화요일날 육친관계 강의 들으실 분들은 그때 시청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